1장에서 배울 내용이 벡터예요. 벡터. 다른 책들이 보통 연립 방정식에서 시작해서 행렬로 가는데 새로운 모델은 벡터에서 가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접근 방법이라고 국제선형대수학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선형대수학 발전을 고려해서 만든 스텝이에요. 자, 어쨌든 벡터가 뭔지는 알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벡터라고 그러죠. 자, 도입 부분에 뭐 몇 간단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책들을 우리가 참고로 봤고 외국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서양 중심적으로 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수학은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2년에 2년 전에 베이징에서 국제 수학자 모임 학회가 있었어요.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매스매티션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수학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이 호스트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호스트 할 때 자기네가 이게 퍼포먼스 뭔가 보여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학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수학사는 어떤 수학사였어요? 되게 서양 수학사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걸 뒤지고 공부할 여유가 별로 없었으니까 되게 외국에 있는 걸 갖다 번역해서 공부를 해서 그걸 가르쳤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걸 다 뒤져갖고 자기네 그러니까 옛날 걸 다 뒤져서 보니까 실제로 앞에 있는 부분은 다 동양 거고 몇천 년 동안. 그러다가 유럽에 그 시프트가 옮겨간 건 한 몇백 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어쨌든 간에 물론 동양이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다 그러면 한국이 거기에 뒤져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은 실제로는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앞서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거기서 잘하는 건 다 배워오면서 우리 나름의 것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또 만들어서 일본한테도 가르쳐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잘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문화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작은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고 약한 나라들이 더욱더 그래요. 그 사이에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자료가 대부분 다 나무로 돼 있고 종이로 돼 있고 인쇄술이 금속 인쇄가 있었다고 하고 팔만대장경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자료들이 다 실제로 목판으로 책 쓴 거 본 적 있어요? 불경마고 본 적 없죠? 금속 인쇄술이 있었다고 하면 금속 인쇄된 책 지금 남아있는 거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걸 만들어 놓고도 별로 쓴 게 없어요. 다 손으로 썼지. 하다못해 먹지대고 5장씩 복사하지도 못하고 붓으로 하나씩 썼지. 끝까지. 그러니까 기록이 별로 없죠. 한 사람이 지식이 펜으로 써놓은 것밖에 없죠. 종이에. 그게 20년, 30년은 가도 100년, 200년쯤 가면 이제 너덜너덜해지죠. 그게 500년, 1000년쯤 되면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보존을 잘하지 않으면 거의 남아있지 않죠. 우리 기록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특히 일본 침략했을 때 일본인들이 옛날 거, 오래된 거는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살기 어려울 때 약탈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일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연구를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수학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수학이 굉장히 화려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오랜 기간 동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그 한국인들 중에서 우수한 서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어쨌든 여기에서 뭐 그런 몇 가지 얘기를 시작으로 했어요. 이전에 백제, 고구려, 신라 그 이전부터도. 어쨌든 몇 가지 그런 서론을 간단히 읽어보도록 했었고, 공학과 수학에서의 벡터. 자, 벡터에 대한 간단히 얘기했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이게 벡터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어느 만큼한 속도로 크기와 시작점과 처음점과 끝점이 있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이거 고쳐야겠네. 그리고 이 벡터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 방향이 있죠. 그렇죠? 크기가 있고.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다른 벡터예요? 같은 벡터예요? 이거 같은 벡터로 쳐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죠? 그럼 이건 다 같은 벡터로 칩니다.
시작점이 A고 끝점이 B. 이런 거 그때 얘기 안 해서 괜찮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벡터들을 보통 이렇게 볼드로 쓰고, 이 책에서. 그리고 스칼라들은 되게 이렇게 이탈릭 소문자로 씁니다. 스칼라가 뭔지 알죠? 스칼라가 이 책에서는 대부분 스칼라라고 그러면 실수를 스칼라로 합니다. 이 숫자 실수. 그리고 뒤에 가면 복소수를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더 나가면 이미의 필드에서 뽑아오는데, 그거는 이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 2학년, 3학년부터 할 내용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실수를 언더라인 필드로 하는 벡터,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부분에 가서는 또 실수를 단지 복소수로 바꾸는 마지막 9장 10장에 가서 벡터들을 더하는 거, 또 벡터들을 상수배하는 거 등등 알고 있고, 순서 싹, 순서 짝, 이게 오더드 페어라 그러죠. 순서 쌍, 여러분들 그 세 개의 순서 오더드 트리플이라 그러고, 3차원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실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트리플, 오더드 트리플들의 전체 집합은 3차원 실수 공간이 되죠. I3.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차원 공간을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죠. 시작점, 끝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기서 이거 고쳐야 되겠네. 여기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그 3차원 공간에 이 3차원 R3에서의 이런 벡터들을 보통 우리가 공간 벡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3차원 R3를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이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한 원점에서의 한 점까지의 벡터, 또는 다른 점에서의 다른 점까지, 그것도 실수는 원점으로 옮겨놓으면 같은 방향에 같은 크기가 있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보통 공간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 벡터 안에 있는 요 엔트리들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고요, 컴포넌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들이 다 같은 거고, 이 벡터 PQ하고 OQ'은 같은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벡터를 표시할 때는 원점에 갖다 놓은 그 벡터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런 벡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개한 이후로 쭉 해서 그라스만 프로덕트를 만든 그라스만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벡터를 표현했는데, 그게 시대가 183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채 안 됐었죠. 그때 쓴 책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테이션들하고 다 일치합니다. 그 책하고 비슷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 벡터에 대해서 얘기했었으니까, 같은 식으로 4차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컴포넌트가 3개가, 2개, 실수는 한 차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2개, 2차원 평면을 생각할 수, 3차원 공간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차원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5차원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연산이다 저런 게 있죠. 이 4차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4차원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좀 의외가 약간 이게 실제로 이런 게 현실에 존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의문이 해결됐죠. 어떻게 해결됐어요? 물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물리학자들 현상을 보고 설명하니까 3차원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다 맞아떨어져서 잘 해결했었죠. 근데 수학자가 4차원을 왜 생각 안 하냐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4차원이 뭔가 한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얘기한 게 뭐였죠? 네 번째 컴포넌트가 시간이죠. 시간 컴포넌트를 주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 수학적 모델이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구나 이해했던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5차원, 6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죠. 자, n차원 벡터 같은 식으로 그래서 그걸 n차원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n차원에서의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배우면 그것이 취직했을 때 100차건, 200차건, 500차건 계산 능력만 있다 그러면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자,
실수는 마찬가지 성분이나 이거 컴포넌트 성분을 그대로 똑같이 쓰고 n차원 공간 R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n차원 공간 벡터들의 집합. R1은 직선과 일치하죠. n이 1일 때. R2는 평면이라고 하고 평면과 일치하고 R3는 공간도 생각해서 등등. 그래서 R4나 R5는 공간인데 어떤 공간에는 차원이 높아지니까 고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두 개가 같다는 것은 컴포넌트들, 성분들이 다 같은 거고 똑같은 식으로 이전에 2차원 벡터들에 대해서 배웠듯이 n차원 벡터들 사이에서도 곱이 덧셈이 그대로 정의되고 스칼라 곱셈, 스칼라 배가 정의되고 0벡터 똑같이 정의되고 0벡터를 원점이라고 하죠. Rn에서의 0벡터라 그러면 컴포넌트가 다 0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음벡터 x 벡터에 대응하는 마이너스 x를 x의 음벡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거티브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벡터들과 스칼라에 대해서 덧셈 연산 법칙이 이렇게 간소지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2차원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3차원 벡터들에 대한 이런 똑같은 연산 법칙을 대학교 미적분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단지 차이는 n차원 공간에서 고차원 공간에서도 같은 내용이 성립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증명을 하면 펜으로 쓰면 되는데 이런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따로 하지 않을게요. 스칼라 배해줘서 각각 스칼라 배해주는 거니까 정의에 따라 각각의 성분의 스칼라 배도 들어가고 그걸 풀었을 수 있고 실수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다음 벡터들을 풀었을 수가 있으니까 풀었은 다음에 스칼라 배가 앞으로 나오면 정리해서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이걸 6번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같은 증명은 여러분들이 2차, 3차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0을 곱하면 0벡터가 되고 0벡터에다 어떤 상수배를 해도 0벡터가 되고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배 해주면 마이너스 음벡터가 되고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1장 1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1차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1차 결합. 벡터들이 몇 개 있어요. V1, V2, Vk, K개의 벡터들이 있어요. 그 벡터들을 가지고 그 각각의 벡터에다 어떤 상수를 곱해서 그것들을 그냥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자, 이제 참여를 좀 해볼까? 박용민군 없죠? 자, 백현군 없어요. 자, 벡터들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그것들을 더해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 주어진 벡터들의 뭐라 그래요? 1차 결합이라 그래요. 왜 1차가 되지? 그리고 왜 결합이지? 여기에 뭐 제곱, 세제곱 이런 게 없죠? 다 디그리가 1이죠? 그리고 거기에 상수배 해줬죠? 그것들 덧셈으로 합쳐놨죠? 파워가 다 1차니까 리니어 1차고 결합을 했으니까 1차 결합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뭐냐면 이 C1을 좀 바꿔주면 또 다른 벡터가 나오죠? X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C2를 좀 바꾸면 또 다른 게 되죠? 그러니까 CI들이 하나 주어지면 그거로 생기는 하나의 1차 결합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은 그 VI들의 하나의 1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아요. A 리니어 커비네이션. 요것들을 이런 그 모든 CI들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스팬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그것이 이제 벡터 공간하고 연결되는데요. 어쨌든 1차 벡터들이 주어지면 그걸로 하나의 1차 결합을 만들고 또 두 번째 걸 만들고 세 번째 걸 만들고 해서 다양한 1차 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컴퓨터 모니터 색이 RGB 컬러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레드, 그린, 블루. 그럼 레드는 빨간색, 그린, 초록색. 이제 초록색으로 바꿔야 돼. 초록색은 아니에요. 자, 블루, 파란색. 그래서 몇 퍼센트 합성해서 색을 만들어내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X축, Y축, G축에 레드, 그린, 블루를 주고 중간에 적당한 색깔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쯤에.
그 색은 여기 X축을 얼만큼 오고 Y축을 얼만큼 오고 G축을 얼만큼 오는 걸 합성하면은 만들어지는 색깔이죠. 얘를 한번 볼까요? R을 100, G를 010, B를 001이라고 하고 각각을 퓨어 레드, 그린, 브루색이라고 합시다. 그때 0과 1 사이의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RGB의 하나 1차 결합을 만들고 그것들의 전체 집합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RGB 공간이 되는 거예요. RGB 공간이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다 뭐예요?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죠? 3원색의 1차 결합으로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죠? 즉 어떤 임의의 색도 어떤 색 컬러 C도 이 RG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색도를 만드는 것도 결국 이거로 하는 거예요. 실제 어떤 색을 찍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HP 컬러 프린터에 3개 잉크 꽂아 놓으면 어떤 색 커맨드가 오면 여기에서 몇 %씩 제공하느냐로 해서 그 1차 결합으로 찍혀 나가요. 이해되지요? 그래, 그게 1장 1절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문장이 이희막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희막 선생님이 지금 이희막 선생님이 리 그룹이라는 그룹 이론을 만든 한국 수학자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 어느 수학사전이든지 수학사전에 리 그룹 찾으면은 이희막 선생님이 만든 이분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리군의 리가 이희막의 그 성 미자를 따는 현존하는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그 이전에는 한국도 수학적인 결과를 중국에서 발표도 하고 일본에서 소개하고 그랬었지만 근대 수학에 와서 우리가 일제 침략당하고 나서 우리 성균관을 문을 닫고 그리고 자기네 근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경성체국대학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고선 우리의 전통 교육은 맥을 당분간 끊어져 놓고 근대 교육을 바꾸고 한동안 그 공황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공황을 겪으면서 첫 번째 현대적인 수학 논문을 써서 영문으로 서구에, 동양이 아니라 서구에 발표한 첫 번째 논문을 낸 분이 이희막 선생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80세.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면은 연습 문제가 조금씩 다를 텐데 어쨌든 교재 일단 1장 1절에 연습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고 그 뒤에 답이 이렇게 홀수에 대해서는 답안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연습 문제를 보고 내용들을 보면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보면 알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관계되는 연습 문제고 앞에 있는 예제를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합니다. 차근차근히 따라가면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의문나는 것은 답을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배워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앞에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주저없이 질문하고 또 이해가 된 학생들 답을 주고 하면 내가 그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가르쳐 줄게요. 옳은 결론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와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1장 1절의 마지막 과제가 뭐냐면 선형대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 책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부록을 읽고 소감을 쓰는 게 사실은 이 수업하기 전에 예습으로서 주어진 과제였는데 어쨌든 조만간 금요일, 토요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답안들이 대충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는 일단은 모든 문제를 과제로 하는 것을 1주차 과제를 먼저 내고 2주차 과제부터 내가 과제를 번호를 줄게요. 대부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게요. 문제를 주면서 나는 다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 1장 2절 내적과 직교. 자, 그걸 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